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세조실록 제8부 회식의 제왕 세조의 술자리 정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1458년 2월 세조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 사정전에서 한바탕 연회를 베풀게 됩니다. 사정전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그래서 사정전인데 여기서 이제 술판을 벌여요. 한참 술자리에 흥이 올랐을 무렵에 당시 이제 원로 대신이었죠. 그리고 이제 세조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줬던 원로 대신인 정인지가 갑자기 세조한테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간 보니까 주상께서 너무 지나치게 불경을 간행하고 불사를 일으키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성리학 국가인데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세조는 정인지의 비판을 듣자마자 굉장히 이제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조는 죄책감 때문에 불교를 믿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자기 이제 종교 문제 건드리니까 이제 스팀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연애를 파토를 내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좌중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갑분싸가 되었다는 거죠. 다음날 날이 밝자 세조는 좀 뒤끝이 있었는지 정인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따져 물었대요. 옛날에 내가 불경을 인쇄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아무 말도 없더니 왜 다 끝나고 나가지고 하필이면 어제 파티할 때 거기서 기분 나쁘게 초치는 말을 하냐 이거죠. 그거는 나를 갖다 공개석상에서 망신을 주는 게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의도가 있냐 이거죠. 자, 그렇게 이제 정인지한테 질책을 하자. 정인지 뭐라고 답변을 하냐. 이게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정인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은 이거겠죠. 아, 어제는 제가 너무 많이 취해서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변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조는 여기서 끝내질 않고 집요하게 정인지를 압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 뭐 좋아, 어제 밤에는 뭐 취했으니까 그랬다 치고 오늘은 아직 취하지 않았으니까 한번 답을 해봐라. 부처의 도리와 유학의 도리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으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이제 제가 설명드렸지만 세조는 그것도 대군 시절부터 무려 대군 시절부터 대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부처의 도리가 공자의 도리보다도 더 낫다라고 주장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정 너인 셈인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왜 세조가 이런 질문을 했냐면은 본래 정인지는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사문을 비롯한 지피한전 학자들한테도 나름 이제 괜찮은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세조한테 붙기는 했지만요. 정찬선도 그렇고 하여튼 이 시대의 성리학자들은 불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 잘 없었죠. 그런데 이제 금상인 세조가 워낙에 불교를 감싸는 데다가 지금 분위기상 불교를 비판했다가는 이거는 뭐 목이 10개라도 부족할 그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답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그래도 명색이 당대 대학자였는데 여기서 이제 불교의 옹호적인 발언을 하자니 자존심이 좀 상하고 아니, 자존심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은 이거는 뭐 학계에서 호적이 팔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래서 사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조가 이런 식으로 따져 물었죠. 말하게 하기를 어제의 말은 경이 취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나 지금은 경이 취하지 않았으니 일일이 내게 고하라. 굉장한 뒤끝이죠. 부처의 도리가 되는 것은 어떠하며 유학의 도리가 되는 것은 어떠한가 하니 뭐 말은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뉘앙스는 선택하라는 거죠. 부처의 도리가 더 낫냐 아니면 유학의 도리가 더 낫냐. 정인지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였다. 또 조성문에게 명하여 말하게 하기를 군왕이 묻는데 경이 대답하지 못하니 이것은 불경합니다 하였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인지가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뭐 부처의 도리가 더 낫다라고 말하면 세조의 비위는 맞출 수 있겠지만 학계에서 이거 잘못하면 호적 파이게 생기게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유학의 도리가 더 낫습니다라고 하면은 안 그래도 찍혔는데 이거 진짜 더 찍히게 생겼고 그래서 이제 정인지도 마땅하게 답변할 말이 없어가지고 우물쭈물 하니라고 딱히 뭐 다른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 답변할 시간을 놓친 겁니다.
자, 그러자 화가 난 세조는 감히 임금이 묻는 말에 신하가 대답을 하네? 이거 불경치 아니냐? 하면서 정인지를 의금부에 투옥을 하게 명을 내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인지는 창조지간에 의금부에 투옥이 되었는데, 뭔가 좀 그런 대자비가 일어나긴 해요. 세종이 훈민정음 만들었을 때 최만리하고 정찬손이 이거 반대하는 말 했다가 의금부에 투옥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훈민정음을 두고서 둘러싼 논쟁이라는 나름 좀 거시적인 명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술자리에서 좀 이제 불교 비판하는 말 했다고 성리학이 북신 국가에서 투옥을 당하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인지가 그야말로 경을 치게 생겼는데, 뜻밖에도 세조는 이렇게 의금부에 정인지를 집어넣어놓고 별다른 처벌도 안 하고서 그냥 얼마 뒤에 풀어줍니다. 그래서 정인지는 천신망고 끝에 무사히 위기를 넘기게 됐다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신하들이 감히 세조의 명령에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명색이 성리학이 국신 나라잖아요. 아무튼 세조가 지금 현재 성리학이 국신인 상황에서 불교를 비판했다고 해가지고 정인지를 처벌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대관들이 원래는 말려야 되잖아요. 이게 세종, 문종 때 같았으면 떼거리로 달려들어서 말렸을 거예요.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근데 다들 지금 세조 눈치 보기에 급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선왕이었던 세종이나 문종 때였으면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광경이었는데, 만약에 그때 이런 불사를 일으켰다면 집현자 학자들을 필두로 연일 반대 상소가 릴레이로 올랐을 것이고, 대가는 물론이거니와 전직 관료들, 왕실 종친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연자 농성을 하면서 사직서까지 제출하면서 막 그렇게 난리를 쳤을 문제였다는 거죠. 실제로 박팽년이 문종한테 이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상소를 올리면서 반대 표시를 강경하게 하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문종은 박팽년의 그런 정을 또 높이 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조 시대에는 세조가 이렇게 대놓고 불경 인쇄하고 원각사 짓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이것을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상 세조는 태종의 재림이다라고 봐도 좋을 만큼 그야말로 막강한 왕권을 구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 시간 설명드린 세조만의 나의 나라, 그게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막강한 왕권을 구축한 세조, 그렇다면 당연히 세조는 신하들을 항상 쥐잡듯이 잡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건 약간 좀 의외의 모습입니다. 의외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조와 신하들 사이는 뜻밖에도 별로 격의가 없었대요. 그다지 격식 차리지 않고 굉장히 친분하게 뭐 형 동생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였다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비결이 뭐였냐면요, 세조가 요거를 좀 많이 활용을 했는데 상당히 자주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애를 베풀어서 신하들을 위무를 했는데, 세조 생각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왜 오늘날에도 이제 그런 마인드 가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술자리야말로 군주와 신하들 사이의 거리를 좁혀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윤활유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정치의 또 다른 장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요즘식으로 따지자면은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다.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신 직장 상사분들이 꼭 계시는데, 세조가 전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세조가 정말 주지용림을 좋아하는 퇴폐적인 군주였냐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이제 좀 오산인 게, 세조는요 분명히 금욕주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본인 자체는 상당히 금욕적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되게 근면 성실했어요. 부지런한 인물이었고 워커홀릭이었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그리고 놀랍게도 여색도 멀리했어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후궁도 일절 들이지 않고 오로지 이제 조강지처 한 명만 바라보는 의외로 그런 사랑꾼이었다는 거예요. 기생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사치를 상당히 경계하는 검선 스타일의 군주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술자리를 갖다 좋아했었냐? 따라서 세조시대의 술자리는 말 그대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행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다. 그래서 단순히 놀기 위해서 벌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조가 술자리를 이렇게 주관을 하면서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그렇게까지 뭐 엄숙하진 않았어요. 의외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 거죠. 왜냐면 세조가 신하들이 저지르는 어지간한 실수는 다 웃으면서 넘어가줬고, 농담 따먹기도 참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조 본인 자체가 일종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조는 기본적으로 자기 과시욕이 강한 사람이죠.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좋게 말하면 이제 자기 PR을 잘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중2병 관종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얄밉다라고 말하기 좀 힘든 게, 자기 과시가 강한 만큼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과시 한번 딱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이거는 경이 나보다 더 잘하잖아. 경이 이건 최고야 하면서 우쭈쭈 하면서 이렇게 높여주는 거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케미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조가 신하들을 칭찬하는 것에도 전혀 인색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조가 주관하는 술자리에서는 언제나 덕담이나 농담 따먹기가 오가면서 분신 간의 친분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나름 플러스 효과도 분명히 존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조시대의 술자리는 어쨌든 간에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런 친목질 말고도 신하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전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세조 본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경연을 거부했죠. 이거는 태종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문의 장려하는 기풍 자체는 부정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자체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더 이상 안 하겠지만 너네는 해야 돼. 뭐 이런 마인드였던 거죠. 오히려 세조는 문관뿐만 아니라 무관들도 학문을 연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관이라고 해서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문관도 당연히 무예를 좀 익힐 줄 알아야 된다. 반대로 무관이라고 해서 칼질만 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무관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문무를 겸비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세조 본인 자체가 그렇잖아요. 무예에도 굉장히 자신이 있고 공부나 그런 실무적인 업무도 꽤나 많이 해봤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세조 본인이 뭐 양녕대군처럼 마냥 놀자파였냐면 그건 아니에요. 세조 본인 자체도 공부를 많이 했던 인물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이 때문에 세조는 술자리에서 성균관 유생들이나 무장들에게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질문하고 발표하게 하는 등 수시로 술자리 경연을 실시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이런 술자리에서 세조의 눈에 띌 만한 재기를 보여준다면은 여기서 벼락출세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뭐 오늘날 회식 자리도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그런 게 줄었다고 하지만 사실 뭐 옛날 이제 20세기 시절만 하더라도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 눈에 한번 잘 들면 사장님 눈에 한번 잘 들면 이게 제가 20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출세가 보장된다던가 그런 분위기가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실제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사례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여첨이 침치하였는데도 대답에 실수하는 말을 하지 않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여첨은 참으로 낙지군자이다. 그러니까 도를 즐기는 군자란 뜻이죠. 내가 본시 그 사람들만 아니 판서를 삼았을 만하다 하고, 그러니까 이 어여첨이라는 인물이 술자리에서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게 사실 현대에서도 회식 자리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신입사원들 회식 자리 때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신입사원들을 술을 진탕 먹여보는 거예요. 누가 끝까지 가는지, 누가 마지막까지 자세를 흐트리지 않은지, 그걸 관찰해가지고, 나름 이제 평가를 내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관행이 좀 있었죠. 현대사회에서도. 세조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 한 방으로 어여첨이 무려 참의에서 참판도 거치지 않고 판서로 차관 복급이 한 방에 장관으로 승진을 하는 어마어마한 영예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로또 맞은 거죠. 자, 근데 이 어여첨이 참 대단하긴 해요. 이렇게 되면 그 말 듣자마자 좀 방심할 것도 같은데 이것도 일종의 테스트였던 모양이에요. 임금이 묻기를 어느 조를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어디에 배속시켜줄까 라고 물은 거죠. 이것도 떠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여첨이 아뢰기를 명하여 신을 판서로 삼으시면 명예 복종함이 마땅하지 인신이 어찌 자점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정말 참 마지막까지 방심을 안 한 건데, 제가 신하인데 신하된 도리를 어떻게 감히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키시면은 받들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을 안 한 거죠. 결국 이 덕분에 어요첨이 한 방에 장관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죠. 물론 이거 한 방으로 된 건 아니고 사실은 세조가 평상시에 눈여겨봤던 모양이에요. 저 친구 괜찮은데? 그래서 일종의 이게 마지막 테스트였던 셈이죠. 이처럼 세조의 술자리 정치는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주 곤혹스러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죠. 특히 술이 약하거나 술만 마시면은 멍멍이가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고역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취중 실수를 자주 저지른 정인지 이 정인지에게는 술자리 정치는 여간 고역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는 거죠. 앞에 설명드렸던 그 사건도 따지고 보면은 정인지가 술자리에 약하다는 점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인지는 당대 대학자이자 원로 대신으로서 세조의 신임을 받았죠. 하지만 술만 들어가면은 긴장이 풀리는 탓에 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멍멍이 기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여러 번 커다란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애지간하게 신하들이 술자리에서 저지른 실책은 그냥 취중에 저지른 실수는 다음날 해 뜨고 나면 무죄다. 이게 세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줬는데 정인지는 그 클래스가 좀 컸어요. 한 번은 술자리에서 정인지가 자신이 풍수지리에 박식하다는 점을 내세워서 자랑하는 말을 늘어놓았는데 뭐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세조를 좀 까내리는 말을 해요. 아이 전하께서 뭐 이 이상 설명하면 못 알아듣실 텐데 여기까지만 하죠. 이런 식으로 좀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조가 풍수지리에 대해서도 나름 일가견이 있는 게 맞거든요. 열받았죠 당연히. 이것이 세조의 신기를 건드려서 한바탕 야단을 맞기도 했고요. 또 한 번은 술자리에서 세조를 향해서 너라고 지칭을 한 겁니다. 야! 너가 왕이면 다야? 이랬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세조를 태상, 상왕이죠. 현역인 왕한테 상왕이라고 불렀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불경제, 대역죄예요. 이런 말 했다가 그냥 아주 대위기에 빠지기도 했는데 이처럼 정인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자리에서 사고를 쳤지만 어쩐 일인지 세조는 당장 화를 내거나 정인지를 투옥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의금부에 잠깐 집어넣는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고 항상 스리슬쩍 풀어주곤 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세조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정인지가 자신을 지지해준 원로 대신인데 내가 그래도 웬만하면 아끼고 예우를 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거니와 세조는 또 마인드가 또 그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술 먹고 저지른 실수는 해 뜨면 무죄다. 말 그대로 이건 취중 실수 아니냐. 취중 진담이 나온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실수일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던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인지는 여느 사람 같으면은 목이 10개라도 부족할 실수를 끊임없이 저지르고서도 끝까지 보존돼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정인지가 특히나 이제 부도 엄청나게 많이 축적을 해서 조선에 뭐 4대 부호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마지막까지 영화를 누리다가 세상을 뜨게 됩니다. 하여튼 술자리 정치에는 맞진 않았지만 그래도 세조의 비호를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영화를 누리다 간 케이스 어떤 면에서 보면 세조 시대의 하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조 특유의 술자리 정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중앙 정치는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과연 민생은 어떻게 다뤘는가? 여기서도 또다시 세조의 뜻밖의 모습이 나오는데 세조가 폭군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이 점인 것 같아요. 세조가 의외로 일반 백성들한테 나쁘지 않게 대했습니다. 과연 세조가 일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